네, 그동안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는 한미일 정상 이후에 방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이 돼 왔는데요. 자,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해서는 한일 간 논의는 없었다라고 양국 정상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국제 원자력 기구의 점검을 신뢰한다고 말해서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국회 법사위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주민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출연하셨네요. 네, 네네네. 우리 지역민들께 먼저 인사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뭐, 더위에, 폭우에 굉장히 힘든 나날인데요. 저희 민주당이 열심히 해서 조금이라도 시원한, 그런 생활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마음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죠.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요. 예. 참, 예, 예. 자, 먼저 지금 우리가 직면한 최대 현안부터 좀 질문 드리죠. 네. 최근에 일본 아사히 신문의 보도를 본 우리 국민들 많이 좀 적잖이 놀라지 않으셨나 싶은데 윤석열 네. 정부나 우리 한국 여당에서 이 핵 오염수 방류가 불가피하다면서 총선에 악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좀 방류하려면 일찍 해달라 뭐 이런 취지의 좀 요구가 있었다라는 이 보도가 나와서 또 정부와 네. 국민의힘은 아니다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 좀 명백히 밝혀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보도에 대해서요. 아시다시피 아사히 신문이라는 신문이 이제 일본 내에서 꽤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매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 이 기사를 쓴 사람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서울 지국장을 역임했던 사람이에요. 아하,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가 뭐 단순한 가짜뉴스 수준의 것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실제 누가 이런 발언을 했는지 좀 조사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정부가 뭐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뭐 어쩔 수 없다, 뭐 이 정도 태도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반발하고 화를 내고 계시는데, 그걸 넘어서서 예. 선거 시기에 맞춰서 선거 시기를 고려해서 좀 빨리 방류해달라. 이건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것 아,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의 그럼요. 어떤 건강권이나 이런 것들 무시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확인이 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좀, 당 차원에서도 상당히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좀, 이 어떤 행보는 보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행보는요. 민주당 차원에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저희들이 이제 진상을 규명해라, 예. 밝혀라라고 뭐 이 당의 차원에서의 입장은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미 여와 야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정조사를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국정조사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 아사히 신문의 보도의 진위 네네. 이런 예. 것도 가리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어쨌든 우리 정부와 여당에서는 이 보도에 대해서 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공교롭게 윤 대통령이요 네. 기자회견에서 국제 네. 원자력 기구의 점검을 신뢰한다고 말했고 기시다 총리도 이에 뭐 화답이라도 하듯이 방류 시기 조만간 결정하겠다라는 취지를 밝히면서 이 오염수 방류가 좀 초입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최근 보도를 보면은 이제 기시다 일본 총리가 이제 관련된 시설을 뭐 방문했다, 이런 보도도 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방류 초입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일본 내에서 또 이 방류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좀 높아지고 있고, 특히 어민들의 경우에 굉장히 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 방류 시기가 다가온 것 같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포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제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또 그런 목소리들이 일본 내에도 영향을 좀 미치리라 봅니다.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좀 일본을, 그리고 우리 정부를 좀 압박하는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 아직 포기할 때는 아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의원님, 오늘부터 이제 네, 을지 연습 첫날을 맞게 되는데 윤석열 네, 대통령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을지 연습에 대한 을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요. 네, 북한의 전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가용 수단을 음, 할 것이고 그 수단의 네, 하나로 핵 사용도 불사할 것이다. 이런 취지의 좀 발언도 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네, 보십니까? 다소 좀 위험한 발언이 아닌가도 싶은데요. 네. 뭐 아시다시피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특히 핵을 사용한 전쟁이 일어난다면 굉장한 비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평화, 또
전쟁이 없는 종전 이런 것들을 얘기해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최근에 이제 오늘 발언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발언을 보면 굉장히 대결로 치닫는 듯한 발언들을 그렇죠.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고 이러면 과연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게 뭘까요? 별로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많은 피해만 얻게 되고 낳게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하여튼 이런 식의 뭘 얻을 수 있는지도 불분명한 발언들, 그렇지만 긴장만 높이는 발언들 이런 것들은 좀 예. 자제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좀 실익이 없는 그런 발언이라고 볼 수 있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예, 오히려 더 긴장 맞습니다. 국면만 고조시키고요. 자, 뭐 네네네.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8월 15일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굉장히 네. 좀 많은 분들께서 충격 아닌 충격을 받으셨는데 우진님께서는 네. 이 경축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평가하는 거하고 저도 비슷하게 들었습니다. 일단 과거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예. 특히 일본이 과거에 대해서 뭔가 사과하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전통적인 광복절 기념사하고는 굉장히 다른 네. 내용 방향이죠. 그러면서 또 동시에 어떤 평화라든지 이런 얘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세력을 지적하는 듯하면서 예. 마치 좀 긴장을 또 북돋는 상당히 그런 좀 발언들을 사용하신 단어도 굉장히 또 센 발언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참. 과연 지금 뭘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네네. 이게 광복절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맞는지 뭐 예.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죠. 참 예. 답답한 상황인데 네. 자 그런가 하면 또 미 국방부도 한술 더 떠서 우리 네. 동해 바다에서 앞바다에서 이제 훈련할 경우에 동해가 네. 아니라 일본해로 표기하겠다. 이건 뭐 미 국방부의 그리고 미국 정부 기관들의 정책이다. 이런 공식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이거 기존에는 뭐 NCND 부정도 긍정도 네. 하지 않았던 약간 애매모호한 중립적인 입장을 저, 보였다고 한다면 아예 네. 지금 일방적으로 그냥 일본의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좀 자존심 상할 문제인데 또 국권의 문제이기도 맞습니다. 하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뭐 아시다시피 이제 강제 동원 피해자 분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제3자 변제 그리고 구상은 하지 않는 굉장히 희한한 좀 약간 거칠게 얘기하면 피해자분들 모독하는 그런 어떤 해결 방법을 내세우더니 네.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도 뭐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태도. 근데 심지어 최근에 아사히에서는 오히려 빨리 방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럼요. 이제는 동해가 아니라 일본해다 이런 얘기까지 미국에서 지금 하도록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 예,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황이 그러면 뭔가 엄청난 이익을 갖고 왔다. 우리 민족과 우리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근데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긴장은 높아지고 있고요. 예. 그죠? 예. 여러 가지 이제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무역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그런 것들 개선하는 어떤 수단으로 뭔가 활용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그럼요. 그래서 도대체 뭘 원하고 뭘 얻어내면서 이런 양보와 퍼주기만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고요. 이대로 하다가는 뭐 많은 국민들이 이런 얘기까지 해요. 걱정을 하시는 거죠, 국민들이. 그리고 독도도 혹시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많이 아, 들었는데, 예, 예. 오죽하면 이런 저는 또 생각들 또 말씀들이 나오겠습니까? 국민들 그러니까요. 사이에서. 그래서 예. 이제라도 정부가 확실히 우리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자신의 것들은 확실하게 좀 챙겨가면서 그렇습니다. 하는 외교 이런 노선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우리나라가 정말 어떤 것을 외교라는 게 또 기브 앤 테이크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전혀 맞습니다. 없이 예. 일방적으로 우리가 주고 있고 또 주고 있는 것도 뭐 모자라서 상당히 좀 자존심을 상해하는 이런 외교적인 제스처까지 취하고 있는 이런 상황. 국민들이 이 지점에서 굉장히 좀 우려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예. 의원님 그렇다면 우리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앞으로 이 후쿠시마 핵발전소 이 오염수 방류 예정된 사안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단식 농성하신 뭐, 분들 꽤 많으시던데 이 문제 네. 단식 가지고만 좀 해결될 수 있을까도 싶어요. 뭐 어떻습니까? 단식하시는 분들의 이제 고충이나 뭐 이런 거 충분히 좀 이해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하여튼 뭐 그걸 넘어서서 저희들은 지금 뭐 유엔 인권위 진정이라든지 네, 또 뭐 서명을 전달해서 정부로 하여금 국제해양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하게 만든다라든지 또는 국제 공조 이미 저희들이 이제 몇몇 나라들하고도 얘기도 하고 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당이. 네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계속 이어서 나갈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본 내 여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일본에도 좀 다시 한번 가서 일본의
그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과 연대 이런 것들을 좀 확고히 하려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당내로 시선 한번 돌려보죠. 더불어민주당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또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당 네. 내부에서는 체포동의안 표결 거부로 좀 돌파구를 찾자 이런 모습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당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많이 뭐 활발하게 얘기되고 있지는 않아요. 왜 근데 그렇습니까? 이제 대표가 예?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아 조용합니까? 이게 영장 청구 시기는 이게 특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미리 예단할 수 없기 그렇죠. 때문에. 가정을 두고 아하. 또 저희가 미리부터 확 또 얘기하면은 그거는 제가 보기에 소모적인 얘기가 그럴 수 될 것 있겠군요. 같고요. 예. 한 뭐 이번에 이제 어찌 됐든 간에 이제 당의 단결과 단합도 굉장히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힘을 모아서 뭔가를 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는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논의가 굉장히 좀 차분하게 그러면서도 좀 힘을 모아나가는 방식으로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현 정권을 이른바 국폭 정권으로 규정을 했고요. 국가폭력 행사 절대로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김은경 혁신위에서 보면 이 혁신위에서 네. 제안을 했던 체포 동의안에 대한 민주당 지도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 의원총회에서 지난번에 이제 혁신위의 이 예. 불체포 특권 좀 포기에 내려놓기. 관련된 것은 의결을 해서 어느 정도 좀 가닥은 잡아놨고요. 네. 대표의 경우에는 이제 혁신위의 제안 또 그것에 대한 의총의 의결이 있기 전에 본인에 대한 건 이미 좀 내려놓겠다고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그렇죠. 통해서 밝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현재까지는 그런 기류가 좀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김은경 혁신위에서 이 네. 제안했던 또 안건 가운데 가장 또 관심을 끄는 게 대의원 한 표와 권리당원 한 표의 가치를 좀 같게 만들어서 사실상 좀 이 평등한 그런 체제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총선에 이제 진행을 하면서 공천을 받을 경우에 당내 네. 평가가 낮은 의원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좀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던 이른바 3차 혁신안을 발표했는데 네. 당내에서는 좀 상당히 좀 뭐랄까요?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 총장에서 이제 나왔던 얘기들 양상을 보면 좀 의견이 분분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차분하게 저희가 이제 제가 다른 매체하고 인터뷰에서 좀 이거 갖고 지지고 볶고 하지 말고 좀 차분하게 예. 뭐가 당을 위해서 또 당이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지를 놓고 차분하게 좀 정리를 해나가자. 힘을 네. 하나씩 모아나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런 기조하에 좀 이야기를 나눠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예. 자,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하고 또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맞서는 모습도 이 보기 정말 버거운데 또 민주당 네. 내부에서 이 분란을 일으키는 모습들 뭐 무슨 계파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많이 속이 답답한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이라 차마 직설적으로 표현은 못하겠습니다만 어떤 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의원님? 네, 그래서 사실은 아까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면한 저희 당의 과제 중에 하나가 총선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 총선 승리라는 것을 두고 예. 또는 더 조금 멀리 우리 당이 정말 진정으로 국민에게 사랑받고 사회 변화라든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큰 원칙과 방향을 가지고 모든 의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좀 머리를 모아나가고 예. 작은 건 좀 버리고 큰 거는 좀 챙겨나가는 그런 현명한 지금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좀 많은 의원들께서 우리 박주민 의원님 같은 생각을 똑같이 공유하면 참 좋을 터인데 생각들이 또 각각이 또 다 다른 상황이다 보니까 참 답답합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네. 자, 의원님께서 또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상당히 어제죠. 센 발언을 하셨던데 민주당이 선거 이른바 3연패라는 민심에 부응하지 못한 성적표를 인정을 하고 민심에 부응하는 이른바 수권정당으로 다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특히 이 대목이 저도 좀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오락가락 네. 좌고우면하고 있다. 강하게 네. 비판하셨습니다. 어떤 네. 맥락에서 이렇게 좀 비판하셨습니까? 작년 이제 대선 끝나고 나서 당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당이 확실한 철학, 즉 누구를 위한 정당이고
무엇을 하기 위한 정당인지가 없는 상태에서 그때그때 여론조사에 따라서 움직이는 여론조사 정당이 된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확실히 저희는 이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다라고 오랫동안 자리매김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좀 흔들리면서 예. 또 새롭게 변화되는 어떤 시대상을 선도할 만한 새로운 어떤 이념도 그렇다고 이제 갖지 못하면서 약간 진짜 흔들흔들하면서 예. 가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위한 정당이고 누구를 위한 정당인지를 좀 명확하게 한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는 좀 뚝심 있게 걸어나가는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예.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의원님, 저희가 이제 당초에 보내드린 질문지에는 없습니다만 이 질문 좀 드려야 네. 되겠습니다. 네네. 1년여 정도 미국에 나가 있던 이낙연 전 대표 공무총에 네. 이제 귀국을 해서 최근에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본격적인 횡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 방송에 출연해서 외부에서 좀 장승 노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좀 말씀도 주셨던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좀 뭐 예. 모든 당인들이 지금은 당의 단합과 발전을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땀을 예.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기 욕심이라는 건 혹시나 있다면 내려놓고 보다 큰 거를 찾아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윤석열 정부의 폭정 분명히 막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얼마나 경제와 민생이 어렵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앞에 해야 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정말 산처럼 쌓여 있거든요. 네. 오죽하면 저희들이 너무 이슈가 많아서 감당을 못하겠다는 말을 할 정도로 예. 의총에서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해야 될 일이 산같이 쌓여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모든 당인이 진짜 이 당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지혜를 좀 합쳐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아직은 좀 이 더불어민주당에 좀 집중된 힘을 분산시키기보다는 하나의 힘이라도 한 분의 힘이라도 좀 모아야 될 때다 이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네, 그 속에서 또 많은 얘기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아까 말씀드린 예. 차분하게 막 여러 가지 얘기하고 네.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당 내에서요. 네. 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민주당이 그야말로 국민의 이 마음에 민심에 부응하는 수권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당의 개혁과 혁신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최근에 보면은 여론조사에 따라서 결과가 좀 들쑥날쑥하지만 보편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나는 양상이 무당층 또는 지지하는 정당 없음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그죠? 그러니까 선거에서는 우리 당을 전통적으로 지지했던 분들 플러스 그런 어느 정당을 지지해야 될지 모르겠다 또는 모든 정당에 실망해 있다. 이런 분들도 이끌어 드려야만 선거에 승리할 수 있고 또 그런 힘이 있어야 또 사회를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좀 확실하게 좀 끌어들일 수 있으려면 또 원래 또 당이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한 일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국민들이 겪고 계신 어렵고 힘든 점들을 함께 하면서 그걸 풀어내는 네. 그 효능감을 좀 느낄 수 있게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거 없이 저희가 내년 총선에 또 표를 달라, 또 의석을 달라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좀 지혜와 힘을 예.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광주 전남 지역 민심도 꽤 많이 요동치고 있다는 점 많이 듣고 계시죠? 네, 뭐 교체 예전하고 좀 상당히 많이 다른 것 높다. 같습니다. 지금 예, 상황이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이게 아마 이 뭐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민심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호남 지역마저도 텃밭이라고 생각하는 호남 지역마저도 많은 분들께서 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고개를 갸웃거리시는 분들이 주변에 좀 계십니다. 참고하시고요. 많이 자, 듣고 있습니다. 예, 예. 자,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또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5대 무책임에 대해서 1특검 4국조를 추진하고 네. 있는데 이게 네. 너무 많고 힘이 분산되는 것 아니냐. 국민들은 더 혼란스럽다.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은 사안마다 작은 것들이 없어요. 아시겠지만 예, 뭐 오송 지하차도, 양평 고속도로 예, 뭐 이런 것들 작다고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잼버리 파행, 예, 뭐 후쿠시마 오염수, 이번에 문제되고 있는 그 해병대원 네. 사망하신 최상병. 사건. 예, 예. 예. 이거 뭐 어느 것 하나 작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가 이게 바로잡히지 않으면 과연 진짜
안전하게 이 사회에서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드실 만한 사안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다 예, 더 국민의 나아가서 관심사이고요, 이게. 예, 거기다 더 나가서 이 정부는 이 어떤 일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사과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 얘기는 바뀔 마음이 없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거를 뭔가 어떻게든 해야죠. 그래서 다소 과제가 많다 하더라도 저희가 네, 상임위별로 좀 나눠져 있는 과제이기도 하고 또 예, 의원들이 많으니까 잘 팀을 짜서 예, 하면은 효과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이슈가 좀 많다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물론 1특검 사국조이긴 합니다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관심사이고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또 상황이고 명명백백히 진실규명이 네. 진상규명이 돼야 되는 그런 사안인데 이게 네. 좀 원만하게 좀 잘 추진이 되어서 네. 진실이 무엇인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에서 또 이태원 참사의 경우에도 거의 여론의 지금 수면 아래로 많이 가라앉지 않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예. 이태원 우리 유가족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예. 의원님께서는 또 법사위 소속이신데 이른바 네. 잉크 휘발, 검찰 활동비, 영수증 네. 잉크가 뭐 다 날아가서 확인할 수 없다 이런 참 네. 내용인데 이 부분에 네. 대해서 특검 도입해야 한다라는 말씀 주고 계시죠? 네, 저는 뭐 특활비나 업수비 사용 부분 사실 뭐 그 자체도 문제지만 관련된 증거나 자료가 폐기됐거나 은폐됐었다는 의혹도 같이 나오고 있는 게 더 큰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히 좀 밝혀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검찰이 수사하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그런 방법이 특검밖에 없는 거예요. 공수처가 물론 있긴 하지만 아시다시피 공수처는 작은 규모의 많은 사건을 맡다 보니까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도 또 아시지 않습니까? 공수처가 그래서 당초 결국 만들어둔 취지대로 좀 활동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또 국민들이 따가운 논청도 그렇죠.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규모가 워낙 작고요. 예, 예. 규모가 워낙 작고 만들어질 때 아시다시피 저희 의석 배분 구조나 이런 것들이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예. 생각보다 권한도 작아졌고 규모도 작아졌죠. 힘이 많이 좀 그러다 빠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하여튼 현상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고쳐야 되는데 예. 하여튼 현상은 그렇다 보니까 유효하게 이 부분을 규명할 수 있는 수단이 이제 사실상 특검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예, 예. 저는 좀 특검을 하자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의원님의 상황입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부분도 또 특검이 필요하군요. 또 이 특검으로 가야 되겠군요. 이 특검 사국조로. 예, 특검해야 될 게 사실 더 많습니다. 특검 없는 좋은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눈만 뜨면 이 네. 특검이 또 나오다 보니까 참 답답한 요즘인 것 이렇게 같습니다. 검찰공화국이라고 불리고 네. 검찰의 힘이 뛰어난데도 특검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 이 아이러니 속에 살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죠. 그렇군요. 예. 자, 5086번, 2610번을 쓰는 우리 애청자님께서도 의원님 또 출연 관련해서 문자를 주셨고 일본을 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보면 무작정 퍼주지 못해 안달이 난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이 국익을 위한다든지 하는 행동을 보면 과연 진정으로 국익을 위하고 있는지 정말이지 황당해 보입니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2461번 선 애청자님께서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자기만의 횡보를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수해 보이지 않습니다. 라는 따끔한 또 문자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아무튼 네. 행간의 의미는 여러분께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의원님 끝으로 오랜만에 방송 우리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나오셨는데 우리 광주 전남 지역민들에게 한 말씀 주시고 인터뷰 정리하겠습니다. 네, 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시는데요. 정치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이라도 국민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그런 의정활동, 또 정당활동 할 테니까 좀 잘 지켜봐 주십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몇 년 전에 우리 의원님께서 의원님이 아니신 시절에 변호사 시절에도 네. 저희 방송과 또 인터뷰를 해주셨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의원님께서 한결같이 변함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주변의 감사합니다. 환경이 변했을 뿐이고요. 아무튼 그 네. 마음 잃지 마시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지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